안녕하십니까. 2020년 10월 26일 최병무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추천 의원 내정했습니다. 누구냐면 임정혁 변호사, 그 다음에 이현 변호사 두 사람을 내정을 했는데, 자, 이렇게 되면 이제 7월 달에 민주당이 2명을 내정을 했었죠. 그러니까 이제 정당 추천목 4명은 됐고요. 그럼 원래 당연직이 있습니다. 당연직은 3명이죠.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아마 7명이 다 구성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이 구성은 결국은 국회의장이 임명장을 주면 이제 구성이 완료되는데, 이제 새로운 국면에 들어갔다. 그래서 마치 이제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됐으니까 공수처가 곧 출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렇지 않은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임정혁 변호사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로 대검 공안부장하고 이런 공안통입니다. 뭐 공안통이라고 해가지고 이 민주당 사람들은 공안통이면 무조건 뭐 강성보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안이라는 게 결국은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노조 문제 뭐 이런 것들 되게 수사하고, 그 다음에 뭐 정치인 뭐 이런 사람들 수사하고 뭐 그런 것이요. 특수 공안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뇌물 뭐 이런 권력형 비리 이런 거는 주로 특수부에서 수사를 하고요. 공안은 공공의 안녕 질서, 뭐 사회 질서 저해범 뭐 이런 사람들을 수사하는 게 공안입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공안은 강성보수라고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고, 어찌 보면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더 정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공안부, 지금 공공수사부로 바뀌었죠. 문재인 정부의 공공수사부는 아마 문재인 정부에 조금 치우친 식으로 수사를 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뭐 강성보수입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저는 공안통이라고 하면 강성보수다, 이런 등식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현 변호사라는 사람은 박근혜 정부에서 그 당시 새누리당이었죠. 새누리당 몫의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 이런 걸 지냈던 사람인데, 이 이현 변호사는 시변이라고, 우리 왜 헌변, 시변 뭐 이런 이제 통칭 뭐 우파 시민단체라고 하는 그걸 산파역을 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돼서 이제 여당 몫은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그 다음에 박경준 법무법인 인 대표 변호사, 이렇게 두 사람이 내정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면 이제 오늘부로 7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대국민 선전전이 될 것으로 봅니다. 당장 한겨레 신문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임정혁, 이현, 이 사람은 강성보수, 이렇게 벌써 딱 낙인을 찍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앞으로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서 공수처장 후보를 뽑을 거 아닙니까? 공수처장 후보는 7명 중에 6명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6명의 동의를 받아서 대통령한테 2명을 추천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민주당 목도 2명이고 국민의힘 목도 2명이니까 국민의힘 목 2명 중에서 최소한 1명의 동의는 받아야 된다. 1명의 동의를 받거나 2명 모두의 동의를 받거나. 근데 이 2명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아마 세트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토권이라고 민주당이 그동안에 계속 얘기해왔습니다. 뭐 이게 뭐 무슨 북한에 있는 보위부 이걸 만들려는 건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으니까 그때 민주당이 무슨 소리냐, 이건 국민의힘에 비토권이 있다, 야당의 비토권이 있다. 물론 그 당시의 야당은 국민의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민생당이 있었죠. 민생당도 교섭단체였거든요. 근데 이번 4월 총선 때 국민들이 민주당에 압도적 의석을 몰아줬지만 교섭단체는 딱 2개만 만들어줬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교섭단체 몫이 둘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민생당이 있었으면 민생당 몫이 하나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민생당은 지금까지 계속 민주당 편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건 뭐 보위부를 충분히 만들 수 있었는데, 이번 총선의 결과로 이 보위부를 만들려는 민주당의 꿈은 깨졌다. 참 절묘한 역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 나머지는 6명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 목 2명 중에 최소 1명 정도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뭐 여당 몫의 이광범 변호사가 어떻고 뭐 이런 뭐 우리법연구회 출신, 민변 출신 뭐 이런 사람들이 주로 여당 공수처장 후보로 거론이 됐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야당 아니라 어떤,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대한변협회장도 자, 민변 출신의 누구누구를 공수처장으로 후보로 추천하자? 저는 뭐 동의할 것 같지 않습니다. 심지어 변협회장도 동의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치우친 사람은 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여당 주변에서 나오는 사람들은 우리 객관적으로 보면 전부 다 치우친 사람들, 민변 출신, 우리법연구회 출신, 뭐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 주변에 있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이름만 지금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저는 뭐 야당목 추천위원 뿐만 아니고 대한변협회장도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에 이제 저는 민주당의 고민이 있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민주당은 내심 공수처 출범 별로 바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도 저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계속 공수처를 해야 된다, 검찰개혁 어쩌고 얘기를 하지만 내심은 공수처 출범 별로 바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의 검찰은 윤석열 총장이 고립무원의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실질적인 총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권력형 비리나 이런 건 다 덮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뭐 옵티머스 자산운용 사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이번에 라임 자산운용 이걸 수사하고 있는 서울 남부지검장을 또 이정수 대검 기획부장으로 바꿨죠, 추미애 장관이. 그러니까 추미애 장관이 이정수 부장을 남부지검장으로 임명할 때는 거기에도 뭔가 나름의 판단이 있었을 겁니다. 아, 이 사람은 우리 편이다, 이런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라임 자산운용을 뭐 야당 정치인 그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그 사람이 뭐 그 변호사 비용이냐 로비용이냐 뭐 이런 거 논란이 있다고 했죠. 2억 2천만 원 받은 거 라임에서. 근데 그 라임에서 받은 건 아니고 김영홍 씨라는 라임 계열사 있는 그 사람이 돈을 만들어서 이 윤갑근 전 고검장을 변호사 비용으로 줬다. 이게 지금 윤갑근 씨의 주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봐도 지금 그런 것 같습니다. 2억 2천만 원이다. 왜? 그거는 2억 원에 부가가치세 10%. 그리고 그건 뭐 본인 주장은 하여튼 다 신고까지 마치고 세금까지 다 냈다, 이런 거니까. 그렇다면 그게 변호사 비용이지 무슨 로비 비용이냐, 이제 이런 그 반론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그거를 이제 막 뭉뚱그려서 프레임으로 해서 아마 윤갑근 전 고검장을 그 어떤 식으로든 이제 기소를 하려는 그런 이게 이 어떤 프레임을 만들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거는 이제 그 나름대로 법적인 논란이 될 것이고요. 그걸 지휘하는 사람이 남부지검장인데,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정수 신임 남부지검장은 그 부분을 여당의 지금 추미애 장관의 입맛에 맞게 처리를 할 것이다. 아마 그런 기대 속에 임명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협의가 제대로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당은 맨 민변이나 우리법연구회 출신 그런 사람들 데려다가 공수처장 만들려고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야당은 뭐 또 뭐 시변이나 헌변이나 아니면 뭐 다른 사람들 이렇게 할 것이고, 그럼 둘이 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협의가 안 되고 여당은 이제 국민들을 향해서 자, 방해한다. 국민의힘이 방해한다. 당장 국민의힘이 2명의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내정을 하니까요, 최인호 민주당 수석 대변인이 이런 논평을 페이스북에 냈습니다. 공수처장 추천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그런 도돌이 표식 지연 전술로 출범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 야당이 추천할 추천위원이 공수처 방해위원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습니다. 이게 저는 여론전이라고 보고요. 무슨 얘기냐면, 자, 공수처를 빨리 출범시키겠다는 생각이 진짜 있다면, 민주당에, 그렇다면 민변 출신이나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처장 후보로 추천하면 안 됩니다. 뭐 그 사람들을 국민의힘이 반대할 거는 뭐 1000%쯤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강성 보수의 뭐 검사 출신을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한다?
이럴 경우에 민주당이 그거 절대 안 돼 라고 얘기할 가능성 그것도 1000%쯤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이거 안 될 거를 뻔히 알면서 내놓는 후보가 있다면,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바로 공수처 방해위원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민주당이 민변 출신이나 우리법연구회 출신을 공수처장 후보로 내정하고 밀어붙이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야말로 공수처 방해위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제가 대국민 선전전, 여론전 이런 얘기를 지금 하게 되는 건데, 이러면서 이제 우호적 매체들을 동원해서 지금 여권이, 우호적 매체가 여권이 훨씬 많죠. 지상파 3사를 비롯해서 뭐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호적 매체들을 총동원해서 제가 보건대는 야당목 이 국민의힘 추천위원 2명을 공수처 방해위원으로 아마 낙인을 찍고 몰고 가려고 할 것이다. 그 일단이 지금 한겨레 신문에 딱 드러났다. 강성보수 벌써 이렇게 낙인을 찍지 않습니까? 이렇게 찍어서 이 사람들은 방해위원이지 공수처장을 추천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런 여론을 조성해서 결국은 야당 몫의 공수처장 추천 요 몫을 빼앗아 가려고 할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공수처법 개정안을 내서 야당의 반대가 있더라도 여당이 밀어붙일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거든요. 근데 문제는, 자, 또 뭐 내로남불 뭐 하루 이틀이 아니지만 과거에 그 국민의힘에서, 그때는 자유한국당이었지만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반대할 때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겠다고 한 자기들 말이 있으니까 약간 그게 이제 좀 걸릴 겁니다. 왜냐면 국민들이 이제 그것도 불러내서, 야, 너들 야당 비토권 한다고 그러더니 지금 야당 비토권 없애겠다고 공수처법 개정하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역풍이 틀림없이 있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밀어붙일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야당의 비토권이 보장되는 한 여당이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여론이 안 좋아지겠죠. 안 좋아져도 저는 밀어붙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지금 이제 10월달 뭐 거의 다 갔습니다. 그러면 내년 4월 보선까지 실질적으로 5개월 남짓 남았습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저는 그때까지는 그냥 프로파간다, 선전전만 하지 아마 그때까지 이 공수처법 개정안 같은 거 밀어붙이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역풍이 불어서 정말 부산시장은 뭐 벌써 뭐 국민의힘이 거의 차지했다 뭐 이런 여론이 많은데, 어쨌든 서울시장 그것도 놓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아마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까지는 약간의 국민 눈치를 볼 텐데, 그 보궐선거에서 지든 이기든, 민주당 입장에서 지든 이기든 간에 여하튼 이 공수처 개정안 같은 걸 밀어붙여서 어찌됐든 간에 공수처를 친여당 공수처장으로 만들려고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위부로 만들려고 할 가능성, 그게 당초 목표였고요.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공수처 출범을 속으로는 저지하려고 하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 여기에서 뭐 관련한 정권 말이니까 여기저기 여권 관련한 비리가 많이 터질 거거든요. 근데 공수처 출범하면 만약에 중립적인 공수처장이 나오면 그런 거 다 갖다가 수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권으로서는 못 견디죠. 그 사람보다는 오히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이 맞는 게 100배 낫다, 이런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계속해서 선전전으로만 공수처 출범해야 된다, 검찰개혁해야 된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지, 내심은 안 그럴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들이 친여 공수처장을 만들려고 할 텐데 그 부분이 지금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니까 아마 선전용으로 계속해서 야당을 압박하는 아마 그런 상황에 처할 것이고, 그럼 야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당도 여기에서 그냥 방어적으로 나가선 곤란하다. 공세적 방어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당이 어떤 사람을 공수처장 후보로 밀어붙이면 야당은 또 그에 맞서는 사람, 그리고 또 국민들한테 이런 후보가 가장 낫지 않습니까? 라고 하려면 중립적 인사 뭐 이런 사람들로 계속해서 공세적 방어를 하지 않으면 여당의 선전전에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지금 공수처 출범 문제는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는데, 지금부터는 누가 국민의 그 눈과 귀를 잡느냐, 이 전략을 잘 짜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그 어떤 공수처 이런 기류가
야당에 매우 불리하게 돌아갈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제가 공수처 관전법 이걸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